사실 섬세해진 게 아니고요. 저기 앞에 한 교수님 워낙 고수해가지고 될 대로 되라 하고 막 그냥 지른 거예요. 이렇게 내던지셨어요. 원래 그렇게 내던져야 잘 됩니다. 제가 그러지 않아요. 원래 네. 아까 한 교수님 없는데 저는 진짜 성실해요. 이렇게 시나리오까지 다 써와요. 정말 성실하신 분이고요. 제가 이분을 두 번째 모시기로 작정을 한 건 뭐냐면 너무나 새로운 거예요. 우리는 보통 교육 그러면은 엄마들이 다 주도해서 아이들에게 정보를 주고 그렇게 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빠가 저 역할을 하면 엄마들은 왜 아무래도 심정적으로 아이들하고 너무 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서의 문제가 조금 잘 안 풀리는 것들을 아빠가 좀 더 거리감을 가지고 사회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켜주면 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신선했어요. 예. 근데 또 하나는 많은 아빠들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제가 요즘 아빠들의 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적으로 화살만 받을 게 아니라 그렇다면 지금 아빠들이 이렇게 못하는 이유는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도 그 어떤 소통의 방법 3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강의를 가면 그런 말씀 하세요. 제가 사실은 다 KT에 현재 있거든요. 물론 좀 있으면 다른 일을 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너는 그렇게 어떻게 편한 직장에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 않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애를 만나는 시간은 거의 10시예요. 10시, 밤 10시. 그 정도면 사실은 글쎄요, 물론 더 늦게 끝나는 그런 회사에 다니시는 분이 그렇게 말하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그건 본인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보면은 그 아빠들이 아이들하고 가깝지가 않고 또 사실은 엄마도 가깝지 않아요. 너무 가깝기 때문에 안다고 해서 엄마 그러면 지겨워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 하면은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 사실은 이렇게 자녀 교육을 들으러 오는 엄마들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너무 모든 걸 안다. 그러면 내가 너 시키는 대로 해.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렇죠. 어떻게 예. 하면 그 아빠까지 좀 이렇게 오히려 엄마가 빠지고 아빠가 좀 이렇게 이모처럼 고모처럼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아이를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가장? 일단은 엄마들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아이들하고 어떤 관계를 다시 설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너무 가깝게 계속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변하면 애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우리 엄마 갑자기 이상해졌다는 거죠. 그거는 사실 안 될 것 같고 아빠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는 또 엄마의 도움이 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빠들이 그런 역할을 할 생각을 가지고 엄마들이 좀 도와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가지 방법이 사실 어려운 건 하나도 없잖아요. 갑자기 하려면 근데 이상하긴 해요. 그렇죠. 근데 엄마들이 도움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애들 예를 들어서 마중 나가잖아요. 학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등장하면 애들 놀래죠. 우리 아빠 갑자기 미쳤나? 왜 이래?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 날 가지 말고 비 오거나 눈 오는 날 가는 거죠. 일단은 그렇게 시작을 말하자면 하면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네, 그렇죠. 산책을 해서 가더라도 일단 애들이 아빠랑 둘이 가자고 하면 아마 처음에 안 갈 거예요. 그렇지만 가족끼리 같이 간다든지 그렇게 서서히 시작을 하면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엄마가 그 중간에서 그 조정을 잘 해줬을 때 아이들하고 아빠가 또 뭔가 친밀해지면서 거기에서의 그 교육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예. 이렇게 여러 공부를 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깊게 알게 된 심도 있는 그 교육을 통해서 네. 지금 어떤 방식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계세요? 주로 이런 강의 말고 어디 가서 이렇게 교육을 많이 하세요?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부모 교육 쪽을 많이 했고요. 최근에 이제 애들 그 학습 코칭 관련해서 진로라든지 이제 그런 쪽 관련해서 일들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의 마지막에 왜 네. 따님께서 요거는 좀 가서 말씀해 주세요 한 그 예. 말이 참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수학 문제를 풀 때 요렇게 푸는 거를 아빠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공부하는 건 사실 제가 직접 공부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본인이 책에다 써놨듯이 말하자면 공부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천재들의 공부법 이런 책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 개인에 따라서 개인의 성격이나 아니면 시대, 시기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따라서 한다는 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걸 보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말하면 자신이
편한 방식대로 말하자면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걸 따라하는 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예. 자, 이제 청중분 중에서 우리도 그 아빠를 이렇게 조금 그 교육적으로 끄집어내서 이런 효과 있는 대치동 빅파더를 만들고 싶은 분 혹시 없으십니까? 네. 저는요, 솔직히, 저는 방목형이고요. 네. 신랑이 더 참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네. 그거를 응원을 전폭적으로 못 해주는 지금 입장이 뭐냐면요. 아빠가 생각은 많은데, 행동하고 이렇게 같이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요. 그 부분에서 제가 저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관심을 조금 끊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아이가 행복하면서 뭔가를 조금 더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과정 있잖아요. 그런 거를 추구하는 형이거든요. 급하게 이렇게 몇 계단씩 올라가는 거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냥 작게 작게 조금씩 가더라도 아이가 행복해하면서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형이고요. 저희 신랑 같은 경우는 우리 아들이 지금 저희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네. 근데 여태까지는 학원을 안 갔었어요. 근데 자기 혼자 공부를 해보겠다고 해서 그때는 일치가 됐거든요. 신랑하고 저하고 의견이. 그러면 네가 혼자 해보겠다 하면은 그렇게 해라 하고 났는데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이제 되게 안 좋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신랑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너를 이때까지 이렇게 믿어줬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학원을 빌어서라도 해보자 해가지고 학원을 보냈어요. 지금 수학학원을 한 달 보냈거든요. 네. 한 달 조금 넘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기다려주는 형인데 신랑은 학원을 보냈으면 이제 뭔가를 결과를 빨리 얻기를 원하는 그런 성격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제가 신랑의 이런 참여는 막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걸 어떻게 조절을 시켜줘야 될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것 좀 설명 좀. 예. 제가 생각하기에 집안에서 엄마 역할하고 아빠 역할하고 그 역할 자체를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모든 엄마들은 사실 일반적으로 지금 방목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아빠들이 무관심하고 엄마들이 관심이 너무 많은 케이스가 대부분인데 반대로 해서 엄마가 방목형이라고 하면 아빠가 또 다른 모습을 다시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방목형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네 알아서 해 이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애가 아까 지금 뭐 흥미라든가 이런 거 말씀드렸듯이 애가 좋아하는 게 뭐가 있는지 계속 찾아주고 같이 관심을 기울여주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말하자면 엄마 아빠는 너를 믿는다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것들을 심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말하자면 그게 지금 얼마를 기다렸고 이런 것들은 모르겠는데 중간에 그런 과정들을 좀 말하자면 무조건 방목형이 아니고 엄마 아빠가 너를 항상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은 이제 심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하면서 애한테 좀 어떤 자극이나 동기를 줄 만한 것들도 같이 겸해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무조건 방목이 아닙니다. 예. 계속 그게 더 어려워요. 사실은 내가 관심이 있는데 잔소리 하고 싶은데 참고 있는 거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믿음과 사랑으로 뭔가를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걔를 지켜봐 주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안 계세요? 구체적으로 아빠 교육을 말씀하고 계신데 이제는 뭐 아빠 교육뿐만이 아니라 교육 전반에 대한 어떤 전문가가 다 돼서 돌아오신 것 같은데 교육에 대한 그 질문 하실 분 없나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최근에 좀 이렇게 관심 갖고 이렇게 좀 돕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커리어 멘토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애가 뭐가 되려고 이제 어떤 꿈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좀 연결시켜주고 이런 일들을 좀 요즘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꿈을 갖고 있다면은 부모가 좀 나서서 직접 하든지 아니면 그걸 못하겠으면 주위에라도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서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최근에는 경기도 고향에 사는 이제 부모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어떤 국제기구 이런 데 근무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유엔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연결시켜드리기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말하자면 부모들이 역할을 하면 아이들이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의 꿈을 이렇게 꾸고 아마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예. 부모는 집중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말 이렇게 그 원하는 목표에 가 있는 멘토분을 연결해서 그렇게 된다면 더 활성화된 꿈이 나오지 않겠나 싶은데 또 질문 없으세요? 아, 예. 지금 이제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네. 이건 뭐 아빠의 그런 역할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제가 작년에 외국에 있다가 와서 한국에 온 다음에 느낀 건데 아이들이 굉장히 학교 끝나고서 학원과 과외로 다 다니고 놀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잖아요. 네네. 초등학교 때부터. 네네.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시절은 거의 뭐 개념, 아까 그 수학 문제로 말하면 1번 개념 이해만 하는 정도로 기본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거의 뭐 아이들과 뛰어놀고 이러는 시간을 갖고 이러는데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그게 많이 힘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학원이나 뭐 그런 걸 안 다닌다 그러면 아이가 학교 끝나고 사실 놀 친구도 없거든요. 맞아요. 요즘 애들은 예, 예. 다 학원을 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게 부모로서 이제 학원을 보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이는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다고는 하는데 네네. 만날 친구가 없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현실이 그게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학습적인 부분도 초등학교는 요즘은 뭐 이렇게 성적에 정확히 등수가 나오진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아이들이 워낙 선행을 많이 하고 공부 뭐 누구는 뭐 중학교 거 몇 학년 걸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러면 사람 마음이 이렇게 약간 불안해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은 자녀분을 먼저 키우셨으니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로해 나가셨는지 예.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지방에 있다가 서울로 올라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방에 살 때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애들은 거의 제가 이제 전주에 살다가 사실 올라왔는데 동물원 옆에 살았어요. 일부러 사실 동물원 옆으로 갔었어요, 이사를. 그래가지고 뭐 6학년 될 때까지 학원은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이런 데만 다니고 다른 건 거의 안 다니고 항상 놀러 다니는 게 일이에요. 고등학교, 뭐 중학교 가서도 사실은 그렇게 놀다 보니까 지쳐갖고 나중에 공부할 마음이 좀 생겼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아빠가 도와줄 거 있으면 얘기해라 해서 이제 공부를 사실 하기 시작했는데 대치동에 와서 어느 날 그 학원에 갔다 오면서 이야기를 얘가 해요. 아빠 왜? 그랬더니 아빠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게 있어. 뭔데? 그랬더니 자기한테 공부하라고 한 번도 안 하고 기다려줘서 고맙다라는 그런 얘기를 얘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안 놀았으면 내가 공부할 힘도 없었을 거야 아마. 그 얘기 아마 책에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가 조급하게 생각하고 아까 제가 사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불안하니까 그냥 남들 가는 길로 다 따라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분명히 학원 안 가면 놀 애들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데리고 여행 다니고 놀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교육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야, 뭐 우리가 처음에도 고수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남들 다 보내는 학원을 안 보내고 걔를 데리고 여행을 가고 노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수 엄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려워요. 맞습니다. 예. 어떻게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이제는 이제 놀 거죠? 자, 어떻게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예. 제가 예. 코멘트 하나 해도 될까요? 예, 예. 이런 질문. 사실 저도 이렇게 여기 막 영통에 DYB 최선화 학원이라고 있죠 여기. 제가 거기 자문을 한 10년 정도 하느냐고 이쪽에 좀 많이 관여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질문에 좋은 답변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하면서 위험한 게 선행학습 같은 게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선행학습이라는 게 빨라 보이지만 사실 늦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속담에도 haste make waste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서두르면 늦는다. 왜냐하면 선행학습이라는 건 사실 앞질러서 하기 때문에 제일 위험한 거는 애들의 그 호기심의 싹을 자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하면서 흥미를 확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 친구들 이런 데이터를 봐도 우리 때도 사실은 가액 공부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가액 공부로만 서울대학교까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자가으로 실어 날르고 이래가지고 근데 문제가 어디서 터지냐면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문제가 돼요. 박사학위는 철저하게 혼자서 이렇게
궁리를 하면서 하는데 그런 애들은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10년 걸렸어요. 10년 후에도 사실 성과를 못 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완전히 아웃이 됐는데 내가 볼 때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단기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좋은 대학만 가면 뭐하냐 이거죠. 그 이후 혼자 사는 힘이 중요한데 이렇게 사실 어렸을 때 자연에서 일어나는 힘을 길러야 되는데 그 싹을 자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 대치동 엄마 이렇게 극성 뜨는 엄마가 되게 유리할 수 있어도 잘못하게 되면 저렇게 좀 싹을 자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우리 이민구 코치님의 그 말을 제가 지지한다는 말에서 우리 라디오 특강 역사상 네, 고수님이 또 이렇게 다른 강사님의 강연에 끼어들어서 이렇게 코멘트를 하는 일은 그러니까, 네. 처음입니다. 대박. 와, 역시 그러니까, 고수 맞습니다. 역시 고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예, 일이죠. 깜짝 예. 놀라셨죠? 아니, 예, 뭐 놀라지 예. 않습니다. 저도 당황하셨어요? 고수의 자질이 아까 있기 때문에. 예, 그 저기 우리 한 교수님이 좋은 말씀 정말 또 하셨는데 애들이 그 대학교에 가가지고 아까 뭐 진로나 이런 거하고 물론 관련이 있지만은 자기 주도학습하고도 물론 관련이 있고 근데 자기 뜻대로 자기가 정말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고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그냥 시켜서 하는 사람하고는 대학교 가서부터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대학교 가서 저희 딸은 자기가 공부하고 싶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가서도 고등학교 공부하듯이 공부를 해요. 근데 그게 즐겁게 말하자면 해요. 그게 막 지겹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러는데 뭐 보통 엄마들이 그러죠. 고등학교 때까지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공부해. 대학교 가면 그 다음부터 네 맘대로 해.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진짜 지 맘대로 하는 애들이 요즘에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말하자면 서울대 들어간 다음에 학교를 안 나가요. 예, 진짜 그런 친구가 제 옆에 동료 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고민들을 엄청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교육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기다려주고 아이가 뭔가를 생각할 때까지 말하자면 그렇게 옆에서 기다려주는 그런 부모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교육 얘기만도 이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전체 얘기하고 다 이렇게 맥락이 이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닌데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어디 뭐가 된들 대통령이 된들 엄마가 시켜서 한 게 뭐 재밌겠어요. 그렇죠? 예. 더 말씀하고 싶은 얘기는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거의 다 시간도 됐고. 예, 그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아까 제가 이제 부모는 아이의 뭐 거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집에서 그래요. 아까 이제 고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뭐 연초에 뭐 안나푸르나도 다녀오고 그다음에 책도 쓰고 그다음에 회사를 그만두고 내가 다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휴직도 하고 다른 데 스카우트 제어 받아가지고 또 막 이렇게 강의 다니다 보니까 이게 아닌가 봐 이렇게 하고 다시 또 제 길을 또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뭐 와이프하고 같이 뭐 유럽 배낭여행도 다녀오고 이런 것들을 애들이 다 봐요. 그렇죠? 애들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그래 어떻게든 말하자면은 아빠를 보니까 아빠가 잘하는구나. 그럼 아빠를 믿어도 되겠네. 그리고 나도 무슨 일이 있어도 잘할 거야라는 그런 생각들을 애들이 하는 것 같아요. 저 최근에는 아빠가 무슨 일 할 거라고 얘기를 하면은 애들이 걱정을 안 해요. 우리 아빠는 잘할 거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대박.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부모가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크게끔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너무 급하게 아무튼 마음 먹지 말고 좀 기다리면서 아이가 자기 생각이 생길 때까지 좀 이렇게 기다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그 성공한 고수 맞습니다. 예. 나 고수 맞아요. 집에서 대우받아요. 그랬거든요. 정말 행복한 아빠에다가 고수 맞습니다. 자, 큰 박수로 이민구 선생님의 강연을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자.